길 공유 어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단에는 저희 어플에 대한 이름이 써있고 오른쪽에는 글 등록하기. 현재는 로그인 안했기 때문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방법에는 경로, 제목, 별명이 있습니다. 제목을 누르게 되면은 입력 방법이 바뀌게 되고, 별명을 눌러도 마찬가지의 입력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구 하단에는 현재 등록된 게시물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맨 상단에는 제목, 두 번째에는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별명과 아이디, 이게 회원이 쓴 글일 경우에는 아이디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등록 날짜와 마지막에는 댓글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멈춰.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없어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별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됐을 경우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그 정보는 상단을 눌러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로그아웃, 등록한 길 목록, 즐겨찾기 목록, 회원 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아웃을 진행한 뒤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했을 경우 하단에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제공되고, 맞게 입력했을 경우 로그인이 되면서 이전 페이지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게시글 등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상단에 연필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게시글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는 로그인을 진행한 뒤 하기 때문에 상단에 별명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제목을 입력하고 구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경로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입력한 뒤 경로를 추가할 수 있고, 경로와 삭제와 초기화는 경로를 추가해본 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제목과 출발점, 도착점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경로 추가를 누르게 되면 현재 입력된 출발지와 도착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공하게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하철, 버스, 지하철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우선 버스로 가는 길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현재 제가 입력했던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지하철, 저는 버스만 선택했기 때문에 버스만을 이용하는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3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의 경우 금남교회부터 금남교회라고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버스만 선택했어도 도보로 가는 경우는 다 추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금남교회는 지역명 금남교회를 의미하게 되고, 두 번째 금남교회는 버스 정거장이 금남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금남교회가 버스를 통한 경로가 등록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상복역 7호선이란 지하철역을 향해 가는 도보 경로까지 해서 총 3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가 경로를 삭제한 뒤 다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삭제를 누를 경우 맨 마지막 경로 하나가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버스와 지하철을 다 이용하는 경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에 경로 4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은 아래에 등록된 경로가 모두 지워지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등록한 길을 가지고 경로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등록한 길이 맨 아래 하단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출발점은 제가 입력한 금남교회와 마지막 도착지는 마지막인 청량리 동이 되게 되고, 아래에 제 별명과 제 아이디 그리고 글을 등록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등록했기 때문에 댓글이 없어서 댓글 개수가 0개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등록한 상복역 가는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을 누르게 되면 길에 대한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좌측에 있는 정보는 내 등록된 길의 간략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맨 먼저 도보, 버스, 지하철, 도보, 버스, 도보를 통해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맨 처음에 뜨는 화면은 출발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도보란 표시가 나오게 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별 표시는 이 게시글이 내가 즐겨찾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된 길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도보는 파란색으로 알 수 있는데, 금남교에서 출발해서 금남교의 버스 정거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누르게 되면은 방금 말한 버스 정거장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버스 정거장의 목적지인 상복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후 도보를 통해서 버스 정거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쉬운 게 이 도보에 대한 경로는 지하철 정확히 정거장까지 가는 경로를 알려주지 않고 정거장 입구까지만 알려주기 때문에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7호선 입구까지 가는 것만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이후 승강장까지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서 이건 저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사가정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도착 후 사가정역에서 내려서 버스 정거장으로 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길 경로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길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누를 경우 방금 전에 나왔던 제목과 길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길 경로를 초기화한 뒤 간단한 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입력한 뒤 수정을 누르면 수정한 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의 상복역 가는 길이 집으로 가는 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로 또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시 누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상복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의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게시글에 댓글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수정한 게시글을 눌러서 댓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댓글을 누르면 댓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댓글을 4개 정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댓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맨 먼저 상단에 입력자의 정보와 댓글의 내용, 작성 날짜가 나오게 되고, 우측에 휴지통 모양과 연필 모양은 이 댓글을 작성한 사용자일 경우에만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4개 모두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댓글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댓글 수정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댓글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댓글 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내용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첫 번째 댓글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누를 경우 삭제하겠냐고 한 번 더 묻게 되고, 취소를 누르면 삭제를 진행하지 않고, 확인을 누를 경우 삭제를 진행합니다. 댓글 목록에서 댓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댓글은 0개였는데 3개로 바뀌는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처리 속도가 살짝 느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입력한 뒤 댓글의 개수가 4개로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등록한 게시글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삭제를 누르게 될 경우 삭제하겠냐고 묻고, 취소를 누르면 삭제를 진행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면 삭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게시글 목록에서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게시글은 삭제할 수 없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이 등록한 게시글을 편집하면 작성한 글이 아니어서 편집할 수 없다 뜨고, 삭제는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정보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 정보의 경우 어플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선 회원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정보의 경우 회원 아이디로 이메일과 아이디, 별명,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등록한 이메일 jr28jr 네이버란 이메일과 아이디, 그리고 별명은 초식상어, 초식,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정의 회원 정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돌아가서 회원 정보를 누르게 됩니다. 그 후 아이디와 이메일은 변경할 수 없는데, 비밀번호와 별명은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비밀번호를 1234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의 경우에도 초식에서 초식상어로 초식공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겁나 느리네. 그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회원 정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닉네임이 초식이었는데 초식공룡으로 바뀌었고, 패스워드도 1234에서 12345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